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10번째 책은 반시대적 고찰이다.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이 왜 우리가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책인지 한번 내용을 확인하면서 공부해보자. 니체는 너무나 유명해서 니체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반시대적 고찰이란 책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책이지. 하지만 숨겨져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이 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재발견하는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니체의 통찰과 우리의 교육, 지금 우리 시대의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 우리 시대의 교육은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육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니체의 통찰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자, 첫 번째, 재심과하고 나 두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재심은 다해서 교육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니체의 생각을 우리 파악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는가? 이 인간이, 우리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 철학자들의 오래된 목표였다. 지금도 계속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굉장한 철학적 화두지.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로부터 모든 철학, 모든 진리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자, 인간은 어둡게 덮여 있는 감추어진 물체이다. 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찾기가 어려운 거지. 어둡게 덮여져 있는 감추어진 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끼가 7개의 껍질을 가졌다면 인간은 70번씩 7번 껍질을 벗겨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존재이고 이것이 외부 껍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70번씩 7번 껍질을 벗기니까 자신을 490번 껍질을 벗겨도 나 자신이 진짜 이게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너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네가 더 어둡게 덮여져 있는 감춰진 물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해서 490 껍질을 나 자신을 까고 들어가도 나 자신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파헤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자기 존재의 본질로 수직 터널을 억지로 파고 내려가는 것은 껍질을 까고 490 껍질을 까고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드릴로 뚫듯이 자기의 본질로 쏙 뚫고 들어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순간이 되겠지. 그래서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 되는 거야. 이때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부상을 입기 쉽다. 정신적 부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자기 자신을 갑작스럽게 뚫고 들어가서 누군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알려준답시고 너무 정난하게 자신의 존재를 수직선을 뻗고 들어가듯이 알려주는 것은 정신적 부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는 그 490 껍질을 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나 자신인가? 숨어 있는 것이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니체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적대감.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적대감. 우인 관계,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내 친구 관계지.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내가 호의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 시선은 관심을 말하는 거다. 관심.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박수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반갑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정신 속에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경험한 적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은 우리 망각의 바닷속에 빠져버린 우리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책이 어떤 것들인지, 내 필체는 어떤지, 내 글씨체는 뭐 지렁이처럼 흘러가는 흘림체인지 인쇄체인지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지. 필체가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지. 이 여덟 가지가 우리의 본질을 증언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란 거야. 490 껍질을 까고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우리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는 490 껍질을 까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사를 진행하는 또 다른 수단, 이 여덟 가지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 그것은 지금까지 그대는 무엇을 참으로 사랑했으며 무엇을 참으로 내가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당신의 영혼이 감동했는지, 무엇이 영혼이 감동했고 매혹했는지,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한 것은 무엇인지, 영혼을 지배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한 것은 무엇인지, 뭐 게임인가, 음, 뭐 특별한 책인가, 뭐 특별한 영화인가, 누구인가, 어떤 일인가, 축구를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자신의 영혼을 매혹한 것, 내가 무언가 참으로 사랑한 것, 내 영혼을 지배한 것, 그리고 진정으로 즐거워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이 여덟 가지의 플러스 네 가지 정도지, 12가지 정도를 쭉 리스트를 해보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젊은 영혼이여, 이 질문으로 삶을 다시 돌아보라. 이처럼 그대가 사랑한 대상들을 그대 앞에 세워라. 그렇다면 아마도 이러한 대상은 그 본질과 연속성을 통해 자신의 원래 법칙, 원래 근본 법칙을 당신에게 드러낼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자신의 법칙이지, 자신의 법칙, 진정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12가지 정도를 잘 분석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야. 490 껍질을 까고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지. 이 대상들을 비교하라. 그것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확장하고 능가하고 빛으로 채우는 것을 보라. 이것들이 지금까지 그대 자신으로 형성해 왔던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해 보라. 이것들이 서로 확장하고 능가하고 빛으로 채우고 형성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 그런 것들이 12가지 그 이상이 되겠지만 우선 12가지라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 자기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보일 것이라는 거야. 자, 마무리다. 그대의 진정한 본질은
그대의 진정한 본질은 그대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응? 적어도 당신이 보통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눈에 띄는 아주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음을 잊지 말라. 나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나 자신은 딱 저 선반 위에 있는 어떤 액자처럼 나 자신은 눈에 잘 띄는 것들이 모여서 나 자신을 구성하는 것이지 뭐 선, 선지식들이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니체 생각은 그런 종교적 또는 불교적 동양적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 내 필체, 내 우인관계, 친구관계, 내 적대감,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를 감동시킨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드러날 거예요. 굳이 나를 찾으려고 깨달음의 방법을 찾지 말고 딱 드러나 있는 나 자신을 분석하면 그것으로 나 자신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음,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철학자들도 굉장한 수행자들, 철학자들도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니체의 이 조언은 음, 아주 깊이 성찰하고 깊이 자신의 철학적 방향, 자신의 사고 방향에 참고해 봐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 자신의 존재, 나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니체의 통찰이고, 자, 다음은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나 자신이 아니라 교육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대에 또 다른 큰 큰 이슈가 교육이잖아. 제대로 된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니체는 교육자와 형성자를 똑같이 동일시했어. 교육자와 형성자, 진정한 교육자와 형성자는 본질의 원래 의미와 보다 근본적인 것, 본질의 원래 의미와 보다 근본적인 것, 전혀 교육하거나 형성할 수 없고 접근하기 어렵고 어쨌든 구속되고 마비되기 어려운 것을 알려준다. 자, 근본적인 것, 본래적인 것, 접근하기 어려운 것, 교육하기 어려운 것, 구속되거나 마비되기 어려운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교육자, 홍성자라는 거야. 그럼 어떤 것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따라서 교육자는 바로 해방자이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니다. 교육자가 다른 사람 생각을 해방시켜주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지식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 해야 할 것을 알려줘서 오히려 족쇄를 채우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자는 진정한 교육자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진정한 교육자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육의 비밀이다. 이게 교육의 비밀인 거야.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교육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의수의족, 밀라코를 교육하지 않는다. 그럴듯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럴듯한 교육.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교육이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주는 것은 거짓 교육일 뿐이다. 그건 거짓 교육일 뿐이야. 그렇게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지식과 행동을 알려주는 것은. 진정한 교육은 그들의 삶에 해방을 주는 것이며 식물의 부드러운 싹을 죽이고 갉아먹는 모든 잡초, 자갈, 해충을 제거하는 것이고 잡초, 자갈, 해충을 제거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밝고 뜨거운
빛과 열의 방출과 같은 것이며 빛의 방출. 그리고 네 번째는 단비의 정다운 쏟아짐 같은 것이다. 진정한 교육에 대해서 네 가지 정의를 하고 있다. 가장 핵심은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성해주는 사람, 그를 해방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방의 역할을 통해서 잡초와 해충을 제거하고 빛과 열을 방출하게 하고 정다운 쏟아짐을 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본질이라고 니체는 알려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는 방법, 진정한 교육자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니체의 통찰을 우린 공부해봤다. 자, 오늘 수업은 니체의 잘 알려지지 않은 반시대적 보살이라는 책을 우리가 평생 한번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100선에 집어넣었다. 왜 이 책이 우리 시대에 꼭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인지 파악됐을 거야. 자, 이런 얘기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니체의 반시적 고찰과 우리 시대의 반시적 고찰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지. 하지만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을 읽음으로써 우리 시대의 반시대적 고찰을 하기 위한 정신적 방향, 태도,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시대적 고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잖아. 해겔의 정반합 변증법처럼 반드시 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철학적 그 노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반시적 고찰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시대적 고찰을 해야 하는지 니체에서 배울 만한 그런 중요한 책이 되겠다. 자, 10번째 책 반시대적 고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11번째 책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100선에서 11번째 책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